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일찍 왔거든요. 자, 어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어떻게 잘 피해가고 잘 골라갔습니다. 뭐 맨시티, 리버풀 또 어디였지? 마인 잘 잡고 했는데 아스널이 불안하긴 했거든요. 이마인 자체가 배당이 워낙 낮기도 했고 아니나 다를까 아스널에서 이제 미끄러지고 그 다음 고배당, 뮌헨 그리고 레버쿠젠을 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마인과 묶어갔으면 좋았겠지만 파포스 배당 대비 좋았고 아탈란타는 그래도 이길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아탈이 결국 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고배당 9.9매 한볼 메인 4.8배도 한볼 아쉽습니다. 어제 뭐 벤피카 뭐 레알도 잘 피해가고 뭐 파리 뉴캐슬도 승무로 해서 이제 승무패도 무승부가 적중이 됐는데 요리조리 잘 피해 갔는데 워낙 변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 다 피하진 못했다 해서 오늘 유로파 리그는 뭐 승무패도 없기 때문에 승부식에만 초점을 맞춰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좀 일찍 왔다 오늘 일찍 온 김에 이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구독도 해주세요. 멤버십 얼마 멤버십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포르투하고 레인저스부터 가도록 할게요. 뭐 이제 이 예전과는 바뀐 이유로는 이제 골득실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 다득점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뭐 그 스포르팅이 이제 극적으로 극장골 넣으면서 이제 마르세유 밀어내고 이제 올라갔는데 뭐 아직 진출한 건 아니죠. 자, 토트넘은 야 확실히 챔스에서 너무 강하다. 결장이 그렇게 있고도 이기는 거 보면은 뭔가 있나 봅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르투 9위 파리하고 승점이 같지만 득실에서 밀리는데 충분히 파리 안에 노려볼만 하죠. 그리고 레인저스는 4점이라 탈락입니다. 탈락. 24위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겨도 7점이기 때문에 지금 셀틱이 8점이라서 그러면 동기부여는 포르투한테 더 있죠. 결장자도 크게 없고. 그래서 레인저스는 뭐 원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포르투가 무패 그 비토리아 SC 말고는 진 적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작년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 무패로 출발 좋고 뭐 홈에서 뭐 말매 한 골차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레인저스 뭐 지난번 루도고레츠 잡고 뭐 하긴 했는데 그 전에 성적들을 보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포르투 가야 된다. 결론은 간단하죠. 오늘도 9경기만 공개를 하고 포르투 승에 저는 홈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일단 마인까지 보겠습니다. 레인저스가 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니스도 3대0으로 이겼던 전적이 있어서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릴 프라이. 자, 프라이가 5승 2무로 유일하게 이제 유일은 아니구나. 페렌츠 바로시도 무패고 무패 팀들이 여러 있네요. 풀젠도 무패입니다. 근데 순위가 17이거든요. 2승 5무라서 유일한 무패는 아닌데 그래도 3이고 릴이 3승 4패. 일단은 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파리 안에 들 것 같아요. 뭐 진짜 뭐 대량 실점만 하지 않는 이상이면 그리고 릴 같은 경우도 9점이라서 뭐 불안불안하긴 하지만 웬만하면 24위 안에 들지 않을까. 뭐 대패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일단은 릴 홈이다. 그리고 릴이 최근에 4연패 중입니다. 뭐 컵대회, 유로파, 리그 다 포함해서. 근데 유로파는
디나모를 4대 0으로 잡긴 했는데 최근 원정에서도 3번 연속 졌고 홈에서 이제 PAOK 또 파오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예전부터 PAOK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긴 하는데 3대 4로 졌던 전적도 있기 때문에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프라이가 요새 워낙 패배가 많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패가 없는 건 아닌데 최근에는 그래도 패가 많이 없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유로파 같은 경우에는 무패 흐름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릴이 저 정도의 배당을 받을 정도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홈이더라도. 프라이 2프랜승 봅니다. 2프랜승. 프랜까지는 모르겠어요. 릴이 그래도 뭐 아직 뭐 확정이 아니고 프라이는 8위 안에 드는 게 뭐 목적이기 때문에 무가능성이 좀 높긴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 2프랜과 프랜을 볼 텐데 어제 경기들을 보면은 이게 뭐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보고 일단은 2프랜 보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베티스하고 페예노르트. 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팔이 딱 라인에 걸쳐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이런 그 바뀐 이후로 지금 승점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이게 조별에 따른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 거의 평준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11점, 12점, 13점, 14점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베티스 14점, 페예노르트 6점. 페예노르트는 24위 안에 드는 게 목적이고 베티스는 8위를 해야 이제 그래도 바로 진출을 하기 때문에 둘 다 뭐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공격 쪽에 이제 부상들이 있죠. 로셀소, 에르난데스, 뭐 리켈메. 수비도 부상이 한 명 있고 페예노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샘 스테인이 부상인데 우에다 아야사까지 이제 팀 내 1, 2위. 특히 우에다 같은 경우에는 18골로 압도적인 뭐 득점력인데 둘이 빠지고 그리고 수비 쪽에도 최근에 부상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 부상자들의 뭐 수비 쪽까지 하다 보니 여기도 오히려 베티스도 공격 라인에 결장이 있지만 페예노르트도 타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 슈투트그라츠를 그리고 아까 이제 릴 프라이를 한번 더 볼게요. 그 보는 이유는 이게 제가 보는 데가 이제 누락이 돼 있더라고. 그 지난주께. 그래서 뭐 딱히 더 첨부할 건 없긴 한데 일단은 두 경기는 결론을 냈으니까 베티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예노르트가 슈투트그라츠 위에 헤라클레스 4대2로 이겼거든요. 그리고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PAOK 원정에서 졌지만 리그마저 졌기 때문에 지금 연패 중이다. 다만 홈에서는 워낙 잘하기 때문에 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홈 3연승 중입니다. 지금. 그리고 뭐 유로파 성적을 보더라도 그때 원정에서 그 졌을 때 그게 유일한 패배이기 때문에 뭐 홈에서는 웬만큼은 다 이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페예노르트 결장자도 많고 이제 주축인 선수들도 몇 명 빠지다 보니 지난번 부쿠레슈티전도 결국 역전패 당해서 3대 4로 졌고 뭔가 실점이 은근히 좀 있습니다. 그 지난 슈투트그라츠전 빼면은. 그래서 이 경기는 베티스 승 보면서 그래도 뭔가 3.5라 오버 가긴 좀 애매해요. 왜냐면 베티스가 위트나 리옹 상대로 실점을 많이 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배당만 보고 오버 가긴 좀 애매하다. 요거는 베티스 승만 보고 그래도 페예노르트 뭐 결장이 있긴 하지만 뭐 다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에는 조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에는 고민하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에스턴하고 짤지. 뭐 에스턴은 워낙 성적이 좋죠. 6승 1패.
웬만하면 8위에 들 것 같은데 짤즈가 6점이라 24위 안에 들려면 반드시 좀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스턴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 라인에 좀 부상이 은근히 좀 있더라고. 지금 존 맥긴 그리고 카마라 그리고 틸레만스 뭐 바클리 미드필더 라인 빼고는 부상이 딱히 없는데 짤즈는 그거에 비해 수비 부상 말고는 크게 결장이 많이 안 보이거든요. 이러면 결장 부분은 이제 짤즈가 좋은데 어쨌든 짤즈 입장에서 보면은 뭐 에스턴은 지난번 뉴캐슬을 잡기도 했고 짤즈는 홈에서 이제 그 바젤을 잡았었는데 근데 바젤만 잡은 게 이제 뭐 승리지 원정에선 다 졌기 때문에 그리고 원정에서 실점도 은근히 좀 있었고 그리고 득점이 많이 없어서 에스턴이 결장이 조금 더 있다고는 하지만 좀 그래도 홈이라서 에스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스턴 최근에 진 거는 에버튼전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뭐 굳히기 싸움이 되지 않을까. 뭐 본머스 원정이 아니고 그 브랜드포드하고의 홈 경기를 신경 써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에스턴 승 보겠습니다. 배당들이 좀 마음에 들진 않아요. 어제도 뭐 변수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런 건데 이것도 언오버가 3.5기 때문에 2.5면은 오버 가겠는데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짤즈가 원정 득점력도 높지 않아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츠르베나하고 셀타비고 자 츠르베나하고 셀타비고는 승점이 1점 차입니다. 득실은 셀타가 좋거든요. 그리고 얘네 입장에서도 파리 안을 노려볼 수는 있는 상황이라서 둘 다 중요한 경기입니다. 그리고 츠르베나는 결장이 딱히 없는데 셀타는 퇴장 그리고 뭐 경고 누적 이렇게 있기 때문에 결장 부분도 츠르베나가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자 최근에 4연승이죠. 릴도 잡고 뭐 부크레슈티, 슈투트그라츠, 뭐 말메까지 4연승 할 때 단 한 골도 먹히지 않았어요. 츠르베나가. 그리고 셀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소시한테 졌는데 오랜만에 진 겁니다. 한 8경기 만에 진 건가? 근데 유로파로 보면은 릴을 잡았기 때문에 그 경기로 인해서 연패는 끊긴 했거든요. 그리고 셀타비고도 득점이 좀 꾸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츠르베나가 유리할 수 있는데 홈이라서 저는 셀타 2프레임 가는 게 맞다 봐요. 즉 비길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확률로 일단은 적긴 하는데 배당 대비 메리트 있는 건 요거는 이 프렌을 보면서 무승부를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츠르베나도 실점이 많지 않고 셀타도 생각보다 뭐 그렇게 약한 팀이 아니라서 무승부 가능성을 좀 높게 봅니다. 확률로 따지면 뭐 2프렌이고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정도 보고 리용하고 PAOK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용 같은 경우 지금 1위죠. 6승 1패 그리고 득실이 가장 좋기 때문에 승점 18점 그리고 PAOK 같은 경우에는 뭐 득점은 리용보다 한 골 앞서는데 실점이 많고 여기도 8위를 한번 노려볼 수는 있죠. 8위 안으로 물론 다른 팀들이 좀 도와줘야 되긴 합니다만은 득점만 보면은 꽤 높기 때문에 근데 일단 리용의 문제는 파벨 슐추가 지금 부상 그리고 그 외에 기존의 부상자들 그리고 미드필더도 톨리소 수비 쪽의 부상들이 은근히 좀 있더라고요. 리용이 왜냐면 원정팀 같은 경우에는 결장이 거의 없습니다. 공격 한 명 빼고는 그래서 결장도 원정팀이 좋은데 리용이 최근에 7연승 중이긴 해요. 실점도 1실점 이상 안 하고 왜냐면 예전에 리용 원정은 좀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지난번 영보이즈도 잡고 한 경기가 누락됐네. 메스까지 하면 8연승이죠. 8연승 그 정도 8연승 맞네. 8연승 그 정도로 흐름이 매우 좋다. 그리고 홈만 잘하느냐? 아니 원정도 잘합니다. 원정에서는 특히 5연승 중이라서 리용이 웬만하면 잡지 않을까. 물론
예, 원정팀도 최근에 흐름 자체가 좋아요. 리그도 그렇고. 그리고 유로파에서도 어쨌든 뭐 둘 다 한 번씩밖에 안 졌기 때문에. 근데 실점이 원정팀이 좀 더 많고, 릴한테도 4득점 했지만 3실점, 루도고레츠도 3대3으로 비겼습니다. 원정에서. 그래서 그래도 최근에 8연승하고 있는 실점이 그래도 원정팀보다 적은 리용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배당은 원정으로 빠지고 있긴 하거든요. 리용 승부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왜냐면 리용 같은 경우에는 지더라도 8위 안에 들 수 있는 게 포르투가 14점이기 때문에 이기더라도 17점밖에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에스턴도 약간 같은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뭐 어제 뭐 레알도 지고 뭐 아탈도 지고 뭐 변수들이 많이 일어났죠. 챔스에서. 뭐 유로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에스턴도 뭐 확보를 해둔 상태라 뭐 리그에 좀 더 집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일단은 배당은 높긴 해요. 저는 어제도 파포스 승을 데려갔던 이유는 그냥 느낌 좋으면 데려갑니다. 그냥. 리용도 질 것 같진 않아요. 던지지만 않는다면. 자, 셀틱하고 위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젤까지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셀틱, 위트는 뭐 1무 6패로 이겨도 가능성이 없죠. 뭐 셀틱만 동기부여에 있는데, 셀틱은 하필 뭐 퇴장도 있고, 근데 나머지는 대부분 다 장기 부상이라서 최근 변화되는 거는 크게 없거든요. 그리고 위트 같은 경우에는 뭐 미드필더 부상도 오래됐고, 그나마 최근 부상이 공격밖에 없긴 합니다. 다만 이 셀틱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볼로냐전을 비겼잖아요. 그리고 패의 원정도 잡고. 근데 위트는 요새 너무 안 좋습니다. 홈에서마저 행크한테 0대2로 치고, 리그 컵 대회 4연패 중입니다. 그 전에 컵 대회 한 번 이긴 게 전부고, 근래 들어서 뭐 무도 몇 번 있었고 해서 최근 거의 한 10경기 중에 한 경기 그 정도밖에 못 이겼어요. 그 정도로 승리가 많이 없습니다. 특히 뭐 유로파는 아시다시피 아직 1승도 없고, 뭐 물론 베티스 원정에 한 골, 홈에서 포르투랑 비기고 뭐 하긴 했는데, 그래도 동기부여 보면 이걸 셀틱 쪽으로 봐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위트가 못하긴 하지만 셀틱이 저 정도의 배당을 받을 정도인가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셀틱 승 보고 언오버는 3.5기 때문에 건너뛸게요. 사실 뭐 위트가 그렇다고 뭐 다득점을 할 것 같지도 않고, 결국 셀틱의 득점력에 달려있는데 언더는 또 배당도 별로고 해서 셀틱 승을 보지만 뭔가 막 좋은 느낌은 아니다. 자, 마카비 텔아비브하고 볼로냐. 자, 볼로냐는 승점 12점, 텔아비브는 승점 1점. 사실 의미가 없죠, 텔아비브한테는. 그리고 볼로냐도 이기면 가능성이 있긴 한데 12점이라 좀 빡세긴 해요. 8위 안에 들기가. 베티스가 14점이라. 자, 그래도 어쨌든 볼로냐도 결장이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 한 명 빼고는 뭐, 근데 볼로냐도 아시다시피 요즘 너무 안 좋습니다. 리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못 이겨요. 엘라스를 이긴 게 전부입니다. 뭐 제노아한테도 2대3으로 역전당했죠. 그리고 그 퇴장 이후에 2대0으로 이기다. 뭐 피오렌티나한테도 홈에서 지고, 아탈 지고, 뭐 몇 번 비기긴 했지만 최근에 이긴 건 엘라스 빼고는 없습니다. 10경기가 넘었는데. 그래서 요즘 볼로냐는 건드리면 안 된다. 뭐 물론 상대가 마카비 텔아비브이기 때문에 이제 뭐 볼로냐 가면 좋죠. 볼로냐가 뭐 동기부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유로파에서는 성적이 괜찮기 때문에 뭐 상대가 상대인지라 근데 배당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이것도 아마 중립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볼로냐 승부 보겠습니다.
뭔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뭐 비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인을 쉽게 보진 못하겠습니다. 어느 후보도 그렇고. 왜냐면 텔아비브가 무득점인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무는 빼고 뭐 그래도 뭐 한 골 차로 이기진 않을까요? 못해도 이렇게 보고 바젤하고 풀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공개하는 마지막 경기. 자, 바젤도 가능성이 있고 풀젠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풀젠이 훨씬 더 높긴 하죠. 왜냐면 사실상 뭐 8위 안에 드는 건 좀 빡세고 풀젠은 이 지더라도 루도고레츠가 7점이기 때문에 24위는 확보를 합니다. 즉 제일 바쁜 건 바젤이긴 하죠. 24위 안에 들려면. 그리고 바젤이 홈이고 결장이 크게 많이 없어요. 오히려 풀젠이 지금 지난번 보면은 포르투전 퇴장에 공격수, 그리고 공격수 또 결장에, 이러다 보니 수비에 뭐 부상도 한 명 있는 것 같고, 이러면은 팀 내 이제 고득점자인 2명이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격이 있죠. 그리고 바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에스턴 상대로 한 골도 넣고, 홈에서는 뭐 부크레슈트도 잡고, 그래서 뭐 풀젠이 최근에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얘네가 무패팀이에요. 2승 5무로 실점도 적고. 그런데 무가 많아서 지금 승점이 11점인 겁니다. 무패임에도 불구하고. 자, 최근에 4연속 무승부 중이거든요. 원정에서 로마도 잡고. 근데 뭐 지더라도 어쨌든 풀젠 입장에서는 24위 안에 들 수 있는 거고, 무패긴 하더라도 저는 바젤 쪽은 좀 볼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 풀젠이 무패 팀인 상황인데 바젤이 썩 좋은 것도 아니고 최근 3연패로. 그리고 이게 바젤만 보면 오버가면 딱 좋은데 풀젠이 지금 4경기 연속 언더로 무승부 중이라 오버가기가 좀 빡셉니다. 그래서 바젤 승무 보지만 이것도 배당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오히려 리옹 정도의 배당을 줬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카트에 담고, 자, 화면 잠깐 가릴 동안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제 다음 턴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화면을 좀 가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네. 이게 바로바로 안 되니까. 자, 화면을 다시 띄우고, 자, 그 다음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나모 자그레브 대 미트윌란. 자, 미트윌란이 성적이 꽤 좋죠. 5승 1무 1패. 디나모도 뭐 승점 10점이면은 루도고레츠가 이겨도 이제 뭐 본인들이 비기면 되니까. 어쨌든 홈이기도 하고. 자, 경고 누적에 공격에 이제 16골 넣고 있는 선수 프랑콜리노, 이 선수가 부상 여부로 출전이 불투명하다. 이게 좀 타격이 있죠. 디나모는 딱히 아주 큰 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장 부분은 디나모가 좋다. 다만 이제 미트윌란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번 SK 브란전도 비기고 로마전 빼고는 진 적도 없고 오버가 많습니다. 그리고 디나모도 지난번에 다득점을 하는 상황이어서 얘네도 득점력은 어느 정도 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미트윌란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요거는 2.5기 때문에 오버 가는 게 가장 좋다. 미트윌란 승부 사이드 보면서 오버를 보겠습니다. 근데 뭐 디나모 입장에서 보면은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아까 뭐 공격수 결정도 그렇고 오버를 1순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 경기 루도고레츠 대 니스. 자, 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겨도 진출이 불가합니다. 근데 루도고레츠는 아까 얘기했지만 승점 7점으로 가능성이 그래도 있죠. 24위 안에 들려면. 결장도 장기 부상자 말고는 크게 없고, 근데 장기 부상자도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니스가 지금 소피앙 디오프가 명단이 제외됐고, 제레미 보가 부상, 테렌 모피도 부상 중이고, 그리고 미드필더의 경고 누적에 수비 쪽에도 명단 제외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제레미 보가 테렌 모피 부상 중인데 공격에 소피앙 디옵까지 빼고 수비 쪽에도 지금 주력 수비수들을 명단 제외했다는 거는 이건 포기했다는 겁니다. 아예. 왜냐? 이겨도 올라가지 못하는데 여기에 굳이 던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린 리그 신경 쓰겠다 해서 다음 경기 브레스트전을 홈에서 준비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당연히 동기부여에 있는 루도고레츠 가야죠. 이런데 뭐 니스가 잡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루도고레츠 1마인, 2마인까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루도고레츠가 홈이기도 하고 물론 루도고레츠가 지난번 레인저스 원정을 치고 원정 성적이 안 좋긴 한데 최근에 셀타 상대로도 3득점 PAOK 상대로도 3득점 물론 3대3 3대2로 지진 않았지만 실점이 있긴 했지만 니스가 지금 버렸기 때문에 경기들을 그런 와중에 또 지난번에 고에드조는 또 이겼단 말이죠. 홈에서. 알다가도 모르긴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 승 보고 마엔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다. 완전 고배당으로. 명단 제외하고 기왕 버렸으니까 노릴 거 한번 노려봐야죠. 3배면은 꽤 높습니다. 마엔이. 그 다음 노팅엄하고 페렌츠. 자,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순위는 페렌츠보다 조금 낮긴 한데 득실 차이가 거의 없고 일단은 8위 안에 들긴 좀 빡세요. 이겨도 14점이기 때문에 기존의 베티스 포르토가 14점이라 둘 중에 하나만 비겨도 게임이 끝나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 상대하는 페렌츠도 이 7위 즉 방어를 하려면 쉽게 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무패팀입니다. 페렌츠가 아무리 노팅엄이 홈이고 뭐 좋다고는 하지만 지금 뭐 기존의 부상자들 뭐 이적 이슈도 있는데 미드필더의 퇴장도 있고 수비 쪽에 부상도 있고 곳곳에 뭔가 있습니다. 물론 페렌츠 바로시도 수비의 경고 누적 있긴 하지만 그거 외엔 크게 뭔가 없어요. 그래서 근소하게 그런 것도 페렌츠가 조금 더 좋지 않나. 아주 큰 차이는 없지만 다만 최근에 노팅엄 경기를 보면은 뭐 최근에는 좀 잘하긴 했죠. 아스날하고도 비기고 뭐 브랜드포드 원정도 잡고 해서 리그로만 보면은 흐름이 좋습니다. 최근에. 다만 이제 유로파로 보더라도 좋긴 한데 지난번 브라가 원정 진 게 좀 타격이 있고 이 페렌츠가 워낙 잘 안 지는 팀이라 그게 좀 빡세긴 해요. 다만 상대적인 게 있죠. 페렌츠가 상대했던 팀들이 뭐 파나티나 뭐 짤츠 뭐 루도고레츠 뭐 이러다 보니 노팅엄전은 좀 빡셀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무패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 경기는 노팅엄도 뭐 쉽게 질 것 같진 않고 고민인 게 있거든요. 배당이 너무 낮아요. 노팅엄이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는데 2.5기 때문에 오버를 갈까 아니면 처음엔 이제 무승부를 생각했었는데 페렌츠 바로시도 결국 무패긴 하지만 실점이 꾸준했단 말이죠. 그래서 노팅엄이 홈인 걸 감안하면 최근에 뭐 아스날하고 비겼다든가 그리고 공격 라인이 뭐 부상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뭐 깁스 화이트 지금 오도이 뭐 은도에 허친슨만 지금 명단 제외를 했고 아워니하고 뭐 크리스 우드는 부상 중이니까 그래서 오버 보겠습니다. 요거 뭔가 배당 대비 노팅엄 승각이 좀 애매하고 페렌츠 프렌 가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페렌츠 프렌이냐 2프렌이냐 오버냐인데 결국 2프렌이 안 나오는 그림이 나오면은 뭔가 2대0으로 끝나면서 언더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득점 무승부라든가 아니면 진짜 치고받고 해서 뭐 3대1 뭐 아니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뭐 3대0 될 수도 있어서 배당 대비는 오버가 가장 메리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버 보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그 다음에 슈투트 그라츠제 SK 브란. 자 SK 브란 9점 슈투트 그라츠 이겨도 못 올라갑니다. 즉 의미 없다. 근데 홈이라서 모릅니다.
SK 브란도 뭐 곳곳에 뭐 부상이라든가 몇 명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슈투트그라츠 입장에서는 어쨌든 홈이긴 한데 홈에서 노팅엄하고 비기고 레인저스도 잡았던 이제 슈투트그라츠거든요. 최근에 4연패 중이긴 하지만 유로파. 자, SK 브라는 그래도 뭐 명분이 있잖아요. 이겨야 되는. 그리고 최근 미투일란전도 비기긴 했고 볼로냐랑 그 그리스 원정도 비겼던 상황이고 리일 원정도 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뭐 SK 브란이 프렌을 받았으면 상당히 좋았겠지만 하필 또 정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해가 조금 애매합니다. 저는 SK 브란 승무 보겠습니다. 승무. 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SK 브란도 원정이 득점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언더를 노려볼 만도 한데 배당이 높아서. 근데 아시겠지만 아예 다득점이 없는 팀이 아니에요. 그 SK 브란이. 그래서 결국 뭔가 2대1 스코어가 난다면은 좀 애매해질 수 있어서 그냥 SK 브란 승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근소하게 SK 브란 쪽을 좀 더 볼게요. 왜냐? 동기부여에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FCSB가 스테아우 부쿠레슈티 줄임말입니다. 줄임말. 부쿠레슈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부쿠레슈티하고 이제 페네르바체의 경기인데 페네르바체가 이제 승점 11점. 뭐 부쿠레슈티도 가능성이 있긴 해요. 24위 안에 들려면. 네, 득실이 당연히 페네르바체가 좋고 이 부쿠레슈티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 경고 누적 그리고 주 공격수 한 명이 부상이더라고요. 팀 내 골이 가장 많은데 그것도 최근 부상이라서 페네르바체가 뭐 수비 부상이 있기는 하지만 공격 라인 보면은 뭐 엔네시리, 탈리스카 뭐 골 많이 넣는 선수들이 결장이 없어서 원정팀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배당은 홈팀 배당으로 떨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뭐 루마니아 원정이 빡센지는 모르겠지만 홈에서 페노르트도 잡았었고 뭐 볼로냐전도 1대2 그리고 페네르바체가 지난번 에스턴한테 졌단 말이죠. 홈에서 그 전에 잘 하다가 근데 SK 브란 다득점 빼고는 또 페네르바체도 득점력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어서 좀 고민이 되네요. 근데 페네르바체 입장에서는 왜 이제 홈팀으로 빠지는 이유가 있긴 합니다. 왜냐면 얘네도 11점이라 루도고레츠가 이겨도 10점이거든요. 즉 지더라도 24위는 확보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제 부쿠레슈티는 이제 이기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원정에 이제 배당이 올라가고 홈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요거는 어렵습니다. 제 기준에선. 배당 대비 페네르바체 승 갈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부쿠레슈티 프렌을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홈에서 페노르트전이나 뭐 볼로냐전 득점했던 거 생각하면은 잠깐만요. 고민이 좀 되네 여기는. 프렌이냐 오버냐. 아 이게 머리가 아프네. 그러니까 배당 대비는 오버가 좋은데 확률로 따지면 프렌이 좋은 것 같고 2프렌 보겠습니다. 2프렌. 프렌 아니고 2프렌입니다. 프렌은 배당이 높고 뭐 페네르바체가 이겨도 막 2대0 3대0보다는 한 골차 승부가 될 것 같아서 그냥 프렌 보겠습니다. 일단 2프렌 보고 프렌은 좀 고민을 해보겠다. 5번은 건너뛸게요. 자, 슈투트하고 영보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투트 같은 경우 영보이즈랑 3점 차. 근데 득실은 확실히 슈투트가 좋고 슈투트는 이제 8위 안을 노려볼 만한 이제 득실 차와 승점이긴 합니다. 영보이즈는 이제 24위 안을 지켜야 되는 승점이긴 하고. 자, 홈입니다. 슈투트. 결장이 크게 없어요. 공격수 한 명 빼고는. 영보이즈도 마찬가지로 수비 쪽 부상 한두 명과 미드필더 경고 누적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여기도 공격 라인은 다 나오기 때문에.
다만 최근에 이제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뭐 친선전 포함해서 영보이즈가 리옹한테도 졌고, 뭐 가끔씩 이제 홈에서 잡긴 했는데 확실히 원정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슈투트가 이제 로마한테 지긴 했거든요, 지난번. 근데 그 전에 보면 뭐 페노르트 2대0, 텔아비브 4대1, 고에도 원정도 쉽지 않은데 4대0 이런 거 보고, 최근에 리그에서도 보면 레버쿠젠 4대1, 뭐 프랑크 3대2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땐 그래도 지난번 메넨글라 3대0도 있고, 이러면 슈투트 봐야죠. 근데 배당이 너무 적긴 합니다. 그래도 슈투트 본다. 그리고 영보이즈가 에스턴 빌라 한 골차, 그 그리스 원정은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은근히 한 골차 승부가 많아서 슈투트도 뭐 다득점 승부가 있긴 한데 마엔은 좀 고민을 해볼게요. 이거 그나마 마엔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은 뭐 무조건 가야 되겠다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라서 오히려 영보이즈 쪽으로 지금 배당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승을 보기 때문에 마엔을 한번 생각은 좀 해보겠다. 좀 약간 지금은 50대 50이라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3.5 기준이라 마냥 이제 오버를 가기도 좀 애매한 게, 최근에 또 영보이즈가 뭐 실점이 막 많은 편은 아니라서 유로파 기준으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와가죠. 파나티나고 AS 로마 하기 전에 이제 추천. 오늘도 이제 추천이 저조하긴 합니다. 저조해요 항상. 뭐 비로그인도 많고 하니까. 근데 비로그인이 지금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네. 한 대여섯 명?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난 파나티나하고 로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나티나 로마는 로마가 이제 6이기 때문에 8위 안에 지켜내야죠. 그리고 파나티나는 뭐 이겨도 사실 14점이기 때문에 저도 탈락 아니고 이겨도 8위 안에 못 들고 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홈인 거 빼고는. 그리고 얘네 보면 공격에 뭐 부상도 있고 경고 누적에 뭐 있기 때문에, 뭐 물론 로마도 있죠. 로마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도브비크 부상 중이고, 최근에 에반 퍼거슨도 부상이 포함됐고, 더 아주 최근엔 미드필더 코네, 그리고 뭐 그거 빼고는 크게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파나티나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게 동기부여 측면으로 보면 로마가 더 강하긴 하거든요. 근데 로마는 어쨌든 우딘에서 원정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무가 떴거든요. 지난번 우리가 이제 적중을 했던 홈승 2개 잡고 이제 그 밀란 프랭까지 그때 잡았던 게 페노르트 마엔, 그리고 어디 마엔이었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바르샤 이마엔, 그 페노르트 마엔, 그리고 AC 밀란 프렌, 요렇게 해서 한 3.8배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이제 로마가 처음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승패만 하다가 지금 유로파의 성적을 보면은 아마 지금 얘네 4연승인가 5연승은 아닌 것 같고, 연승 중인데 실점이 적어요. 미투일란 한 골밖에 없고, 슈투트, 셀틱, 레인저스 다 이제 무실점으로 막았기 때문에 뭐 파나티나가 아무리 홈이어도 얘네도 뭐 슈투트그라츠 실점, 그리고 홈에서 빅토리아 풀젠, 그때 빅토리아 풀젠에 퇴장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0대0 무, 페렌체 바라슈 1대1. 이러면 로마 쪽 봐야죠. 로마 승부 봅니다. 무가 한번 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승패만 봤을 때는 그냥 로마 승 보겠는데, 원정이기도 하고 로마도 뭐 리그를 신경 써야 된다면은 근데 리그를 한번 볼게요. 지금 순위를 3위네. 인테르하고는 9점 차라 못 쫓아갈 점수는 아니거든요. 워낙 무가 없어서 승패로만 갈려서 그런 건데, 어쨌든 그래도 로마 승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배당도 1.66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자, 이제 고어헤드랑 행크만 남았는데, 자, 어제 일단은 이제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배당 낮은 거 아무리 가도 영양가 없습니다. 이런 이제 변수들이 많이 나올 땐. 그래서 고배당 위주로 가라는 거예요. 리그 말고 이제 챔스나 유로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도 어제 고배당 잡았다가 아탈 하나 털리고, 불안했던 마엔 그래도 믿어서 간 아스날인데 이기긴 했지만 한 골 차로 이겨서 마엔 때문에 털리고, 그런 게 좀 아쉽긴 해. 확실히 4경기는 좀 빡세요. 어제 다 4경기 갔는데 이제 하나씩 틀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고배당을 노리든 뭐 배당 낮은 걸 노리든 적절하게 한 3경기만 묶어서 가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고에드 브라가 가도록 할게요. 자, 브라가 5승 1무 1패, 고에드 6점으로 거의 턱걸이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브라가는 뭐 8위 안에 들어야죠. 일단 고에드 결장이 크게 없는데 브라가 같은 경우는 공격에 경고 누적이 한 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부상들이 뭐 한두 명씩 있긴 한데 조금 장기적으로 된 거라서. 자, 일단 그 브라가의 상황을 보면은 일단 득점이 많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최근에 유로파에서 레인저스 1대1, 뭐 니스 1대0, 노팅엄도 1대0. 그 전에 행크한테 뭐 3대4로 지기도 했고. 근데 고헤드가 너무 상황이 안 좋아요. 지금 리그에서부터 유로파 컵 대회까지. 마지막 승리가 11월입니다. 11월 페노르트전 홈에서. 지금 한 12경기 무승. 근데 무가 좀 있긴 합니다. 7무 5패. 그러니까 패배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유로파가 지금 4연패 중인데 가능성은 있지만 얼마나 여기에 이기더라도 사실 올라갈 확률이 좀 희박하긴 해요. 그래서 뭐 배당은 또 고에도 역배로 떨어지고 있는데 또 마에는 또 브라가 쪽으로 떨어지고 참 뭐 희한합니다. 배당들 보면은. 전 그래도 브라가의 근소한 우세를 보는데 배당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브라가는. 그 브라가의 최근 유로파 득점력을 봤을 때는 고에드가 진짜 최근 원정 2경기에서 리옹하고 니스전 깎아 골을 넣었기 때문에 에스턴도 잡았었고, 에스턴 잡은 것 때문에 고에드를 좀 믿었었는데 짤짜하고 슈투트한테 이제 무득점으로 지는 거 보면서 지지친 거죠. 모릅니다. 배당 대비 메리트는 없어요. 이거. 브라가 승무 보는데 고에드가 에스턴을 잡았던 팀이라 모릅니다. 이런 건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브라가 승무도 안 보고 그냥 패스할게요. 뭐 브라가 입장에서는 파리 안에 드는 게 좋지만 고헤드도 뭐 이기면서 아슬아슬하게 뭐 커트라인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제 뭐 극장으로 이제 들어갔던 뭐 스포르팅도 있다시피 그렇게 보고, 물론 득실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동률일 때 득실이 안 좋긴 해요. 고헤드가. 그래서 결국 승점으로 노려야 되지 않나. 다른 팀들 지길 바라면서 본인들이.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좀 빡세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패스하고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행크하고 말메. 자, 벨기에 대 스웨덴 팀인데 일단은 말메 같은 경우에는 이겨도 못 갑니다. 근데 행크는 이기면은 8위 안에 들 수 있는 승점이에요. 득실도 플러스 3, 승점 13점. 아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영규가 뭐 어디 뭐 풀럼 뭐 간다 뭐 그런 소식이 있긴 한데 뭐 그건 정확히 나와봐야 알겠고 명단에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결장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 선수가 몇 명 있는데 뭐 출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말메가 지금 수비에 부상들이 좀 있고 거기다 최근 부상에 경고 누적까지 겹치다 보니 미드필더도 부상이 한 명밖에 없는데 수비 쪽에 뭔가 은근히 좀 있네요. 말메가 원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말메는 일단 유로파 성적 자체가 좋진 않아요. 예선부터 올라올 때부터. 그래서 최근에 4연패기도 하고 그리고 포르투 원정 한 골을 넣어서 이제 최근에는 그래도 뭐 그러니까 노팅엄전 빼면은 나름 이제 점수 차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말메 입장에서도 보면은. 근데 워낙 득점이 3득점밖에 안 되고 그리고 행크가 생각보다 실점이 굉장히 적습니다. 6실점으로. 그래서 보면은 뮤트일란전 지긴 했지만 뮤트전 2대0 뭐 홈에서 바젤 잡고 베티스하고도 비겼고
브라가 원정도 4대3으로 잡았기 때문에 8위 안에 들려고 할 거예요, 분명. 이기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행크 승. 근데 배당이 너무 짜다, 그죠? 말매가 원정이라도 이제 근소하게 이제 졌던 걸 생각하면 뭐 고춧가루 뿌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홈이기 때문에 마인까지 볼게요. 요거는 결국 선택이거든요. 오버도 배당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 말매가 뭐 찬물 끼얹어서 이제 골만 넣어주면은 한 골차가 될 수 있는데, 무득점 경기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 대비 5번 별로고 승에 마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경기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결론은 뭐냐면 오늘 조합을 어떻게 갈 거냐. 어제를 이제 교훈 삼아서 4경기씩은 좀 무리였다. 잘 요리조리 피했는데 다 피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은 3경기 쪽으로 잡고, 오늘도 무승부가, 어제도 무승부를 거의 많이 안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무승부가 잘 안 봤기 때문에 뭐 프렌이 됐든, 근데 3경기 이상 올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프라이 2프렌, 셀타비고 2프렌, 이런 것들은 결국 프렌을 보면서 2프렌을 버리든, 아니면 저런 게 묶어갈 만한 게 포르투 승이라든가 배당 적은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셀틱 승, 아니면 아까 그 밑에 경기에서 배당 적은 게 뭐가 있었냐, 행크 승, 요런 거랑 이제 위아래로 섞어서 갈 수도 있다. 그런 거는 한 5경기를 묶어야만이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묶고 나머지 이제 뭐 마인이나 프렌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폴더는 가긴 갈 거예요. 뭐 낮은 배당을 3개 섞어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프렌 말고 프렌을 섞는 거는 3경기씩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번호님. 후원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방송을 좀 일찍 했기 때문에 조합은 보통 한 뭐 8시, 9시에 갔잖아요, 패턴이. 오늘은 좀 빨리 6시, 7시, 늦어도 7시, 뭐 빠르면 6시 안으로 마무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적절하게 오늘 섞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낮게는 안 가고, 왜냐면 주말에도 경기가 있기 때문에 조합이 안 나오면 무리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가 좀 아쉬워서 그렇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빠르면 6시 안, 늦어도 7시 안으로는 조합을 보내드릴 테니 그 조합을 하는 과정에 배당이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고, 유튜브랑 구독자 게시판에도 전체 분석 결과를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내일 경기는 안 봤거든요, 제가 아직. 왜냐면 그 회차가 바뀌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어차피 A리그는 안 가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경기가 조금 있긴 하네. 6경기면. 내일도 오후쯤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정도 시간에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무리하고 저는 조합을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추천 한 번씩,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